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판다러시 황금 죽순을 향한 여정을 런칭하게 될 3팀 1개미들입니다. 먼저 저희 팀 홍보 영상을 보시고 발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다러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기 판다 팔린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플레이 방법을 안내드릴게요. 점프 게이지를 누르는 시간에 따라 점프 높이가 달라져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복숭아를 먹으면 구르기 스킬이 발동된답니다. 모험 중에 발견되는 당근과 고대비석을 모아주세요. 당근은 하트를 충전해주고 고대비석은 다 모으게 되면 재미난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모험을 통해 느꼈던 저희 성장 스토리가 담긴 엔딩 도감을 수집해주세요. 제가 황금 죽순을 찾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꼭 도와주세요. 저희 발표는 게임 개발, 게임 소개, 마케팅, 엔딩 순으로 총 4가지 항목에 대해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개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저희는 10대에서 30대를 대상으로 가장 쉽게 접하고 즐기기 쉬운 캐주얼 장르인 러닝게임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키워드를 선정했는데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기존 러닝게임에서는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팀원들의 의견은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조금씩 합쳐졌고 러닝게임이지만 판다러시만의 독창적인 플레이 방식과 액션 쾌감 요소 등을 추가한다면 조금 더 플레이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지금의 게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게임 플레이 외적으로 엔딩을 수집할 수 있는 요소나 귀엽고 다양한 오브젝트, 다이차 플레이가 가능한 챌린지 모드 등은 게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게임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조작 없이 자동으로 달리며 원버튼으로 즐기는 간단한 방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유저의 선택에 따라 분기점을 나눠 진행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엔딩이 다양하며 다이차 플레이를 유도했습니다. 1스테이지부터 3스테이지까지 진행이 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히든 스테이지 및 히든 엔딩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제작하기에 앞서 저희 팀의 개발자께서는 기획자가 레벨 디자인 작업을 유니티에서 바로 진행하기 편리하도록 맵 제작 에디터를 구현했습니다. 맵 제작 에디터는 스테이지를 제작할 때 아이템이나 장애물을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가능했고 수정이 필요할 때 다량의 오브젝트를 한 번에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스테이지 전체를 제작하는 데 발생하는 시간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지는 실제 맵 제작 에디터 프로그램이 유니티에서 작동했을 때의 구현 방식을 예시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제작할 때 키보드에 있는 방향키 버튼만으로 유니티에서 장애물이나 아이템을 정확한 간격에 쉽게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맵 제작 에디터 덕분에 기획자는 유니티에서 바로 레벨 디자인이 가능했고 보다 효율적으로 정확한 형태로 맵 제작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맵을 제작하는 속도가 올라간 덕분에 개발 PM 쪽에서는 개발과 기획에 필요한 일정을 넉넉하게 조율 가능했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개발자의 도움 덕분에 수월하게 레벨 디자인이 가능해졌고 저희는 게임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판다가 모험을 떠난다는 컨셉에 맞게 대나무 숲을 시작으로 총 8개의 다양한 스테이지와 28개 이상의 라운드로 구성했고 스테이지 분기점에서 유저가 원하는 방향을 선택하여 해당 루트를 통해서만 플레이할 수 있는 스테이지도 만들어 재미를 높이고 다이차 플레이 유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스테이지가 풍성해지는 것처럼 맵에 등장하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오브젝트들도 50여 가지 이상으로 풍성하게 구성하였습니다. 플레이어는 게임 진행 도중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며 귀여운 도트 그래픽과 더불어 다음 스테이지에서는 어떤 장애물이 나올까 하는 기대감을 통해 플레이어의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저희는 특정한 컨셉을 잡고 제작한 모든 오브젝트나 기능들을 한 스테이지에서만 일회성으로 사용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는 요소들 중에서 가장 먼저 고민했던 건 제한된 리소스를 활용하여 얼마나 게임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도록 활용하는 가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작이 완료된 오브젝트나 기능들의 색상, 크기, 속도, 방향 등을 조금씩만 바꾸거나 조절하는 등의 베리에이션을 통해 다른 스테이지에서는 색다른 형태로 재활용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바위에 색을 약간 입혀 스테이지 컨셉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거나 움직이는 장애물의 색상, 크기, 속도를 다르게 하여 전혀 다른 형태의 장애물 요소로 사용했습니다. 플레이어가 딛는 바닥 장애물도 속도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자가 구현하고 기획자는 그 속도를 각 발판의 컨셉에 맞게 빙판길에서는 빨라지게, 늪에서는 느려지게 수치를 조절하여 활용하였습니다. 데미지를 주는 불덩이의 경우 날아오는 각도만 조절하여 대각선으로 떨어질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지, 직선으로 나갈지 등 하나의 리소스로 다양하게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트를 작업하는 시간이 줄었고 개발자에게는 기능을 구현할 시간을 절약하는 대신 다른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고민한 것 중에 다른 하나는 패턴북 기획입니다. 스테이지에 사용할 장애물의 특정한 패턴들을 문서화시켜 이것들을 개발자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여 구현할 수 있도록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서화시킬 경우 다른 스테이지를 제작하기 전에 해당 패턴들을 참고하여 다양한 형태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기획자끼리 이어서 작업을 할 때 이전 작업자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패턴을 적용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미리 예상해 볼 수 있어 후에 발생될 버그에 대처하기도 한결 수월했습니다. 다음은 각 주차별 마일스톤입니다. 8주차라는 기간 안에 게임을 완성해야 했기 때문에 주차별로 목표를 잡았고 목표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1주차는 게임 기획안 완성을 목표로 스프린트를 정립했습니다. 팀원들 각자 레퍼런스를 조사하여 게임 컨셉을 결정하였고 BM 및 마케팅을 분석하여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팀원들 간 아이디어 회의를 바탕으로 스테이지 컨셉 및 구성을 기획하여 기획안을 완성하였고 완성된 기획안을 바탕으로 1차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여 아이디어를 시각화함으로써 기능을 검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습니다. 2주차는 게임 상세 기획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한정된 목숨으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로그라이크 방식과 각 분기점 세이브 포인트, 아이템 개수별 멀티엔딩 조건 등 게임 시스템을 기획하여 게임 진행 플로우 차트를 작성하였고 캐릭터 디자인 및 게이지 점프, 구르기 스킬 등 캐릭터 기능을 기획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자가 맵 디자인을 편하게 하기 위해 개발자분들이 유니티에서 에디터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3, 4주차의 목표는 기본 게임 플레이가 가능한 버전을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애물, 아이템 등 아트 부분에서 오브젝트를 직접 제작하고 구현하여 스테이지 레벨 디자인을 진행했으며 UI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 UI를 제작 및 구현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완성된 게임을 통해 필요한 BM 부분을 분석하여 기획안을 만들었고 게임 홍보를 위해 SNS 계정을 만들어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저희 게임은 멀티엔딩 요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엔딩 시나리오도 제작에 착수하였으며 배경음, 효과음을 더함으로써 풍부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한 2차 프로토타입을 구현하였습니다. 5주차에서 7주차는 게임 제작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5주차에 히든 스테이지를 포함한 모든 스테이지의 레벨 디자인을 완료했으며 엔딩 시나리오와 스토리 컷신을 제작하고 구현하여 스토리 도감을 완성했습니다. 밸런스 작업을 통해 더욱 완성도 있는 게임을 구현하고자 했고 5주차부터는 런칭 전까지 지속적인 QA를 통해 버그를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6주차에는 챌린지 모드를 제작하고 추가적인 BM 요소를 구현하였으며 7주차는 앱 아이콘을 선정하고 스토어 업로드를 위해 QA에 집중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으로는 반복적인 QA로 게임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게임 런칭을 위한 홍보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구글 스토어에 업로드하여 정식으로 게임을 런칭하는 등 런칭 프로세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 게임의 BM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2022 게임백서에 의하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하이퍼 캐주얼 장르는 점점 증가하지만 지출 상위 순위권에는 러닝 액션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러닝 게임인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의 경우에도 이용자 순위는 30위이지만 매출 순위로는 67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슈퍼펭귄의 경우 아예 매출 순위권 진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쿠키런의 매출마저도 순수 러닝 장르에 의해 발생된 매출이 아닌 캐릭터 스킨 팩 등에 의해 견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제 시스템을 구현할 인력으로 게임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유저에게는 무료 게임이라 접근하여 착한 게임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료 게임이어도 저희는 인앱 광고를 통해 광고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유저가 15초에서 30초 정도의 광고를 시청하면 게임 내 체력인 하트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판다병원 하트 무료 충전소의 경우 메인 로비에 상시 노출되어 판다가 체력이 30개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1회 3개 회복 가능하며 총 5번 노출 가능합니다. 스테이지 통과 시에도 하트 충전 팝업을 띄워 유저의 선택에 따라 광고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스테이지마다 뜨니 최소 28회 노출되며 다이차 플레이 시 그만큼 추가됩니다. 게임 오버 시에도 최초 1회에 한해 2개의 하트를 얻을 수 있는 창을 구현하였습니다. 엔딩 루트별 1회씩 노출되기에 4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A 유저가 7일 동안 재도전 없이 플레이할 경우 최소 150회 이상 광고에 노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게임의 리텐션 증가를 위해 구현된 판다병원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하루 5번 5분의 제한을 통해 충전 가능합니다. 이는 게임의 난이도 조절 및 무료 충전 횟수를 제한하여 접속해서 충전을 받지 못하면 손해본다는 심리를 이용하였습니다. 최대 30개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할 때 미리 충전할 가능성도 막아두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료 충전 기회를 잊지 않도록 푸시 알람을 구현하였습니다. 하트가 충전 가능 상태가 되면 모바일 자체 알람으로 뜨기 때문에 리텐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을 개발하면서 생긴 이슈들과 해결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초기에 디스코드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만을 활용하여 각자의 일정을 분담하고 공유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팀원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차별로 담당 업무도 정리되지 않아 특정 팀원에게 업무가 과잉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작업이 완료되어서 공유가 된 업무도 전달이 늦어 다른 팀원이 똑같은 업무를 반복해서 수행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업무 중복이 발생되면서 협업 활동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 보니 매일 진행하던 회의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아 지쳐버린 팀원들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는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한 후 협업 툴인 지라를 활용하여 일정을 상세하게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했던 각 파트의 담당자 업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차별로 항목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를 바로 체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차별로 업무 항목을 정하다 보니 차주에 진행될 업무에 대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었고 회의 시간에는 이러한 차주 업무에 대해 상의가 가능해져 시간이 지날수록 회의 시간이 축소되고 팀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향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작업 속도 자체도 가속화되어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게임 개발이 가능했습니다. 처음 일정 관리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디스코드만을 활용하여 파일들을 공유하는 것 또한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실시간으로 공유하자라는 취지로 사용을 했었으나 공유 채널에는 목차나 필터 검색 기능 등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를 팀원마다 다 다르게 올리다 보니 먼저 올렸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스크롤을 올려가며 찾기도 매우 번거로웠고 대표적으로는 파일을 올릴 때 25MB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용량이 높아져도 채널에 올라가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기획서, 기능 구현, 도트 그래픽, 이미지 등 모든 자료들이 혼합되어 있다 보니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내기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글 드라이브의 공유 폴더를 이용하였습니다. 저희 팀끼리만 사용하는 관리 항목을 만들어 카테고리를 추가해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활용하고 나니 한번 공유되었던 파일을 따로 재요청하거나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카테고리 항목에서 쉽게 다운로드 가능했고, 만에 하나 자료가 날아가서 복구가 어려울 때에도 드라이브 내에서 복구가 가능했습니다. 담당자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아도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작업 능률이 매우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저희는 게임을 개발하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게임을 빌드하며 QA 테스트를 진행했었는데 유독 모바일 환경에서 끊기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니티에서 확인을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모바일 환경에서 진행했을 때 버벅이는 걸 통해 게임의 최적화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고, 확인해보니 게임 내의 배경, 장애물, 아이템과 같은 상호작용이 가능한 오브젝트가 게임 카메라에 비추지 않는 공간에서도 불러와 전체적으로 버벅거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께서는 플레이 도중에 오브젝트들이 게임 카메라의 지점을 벗어날 경우 자동으로 맵에서 삭제되어 보이지 않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유니티 내부의 부하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프로파일러를 통해 테스트해보니 다음 사진과 같이 내부 부하가 많이 감소된 것을 확인하여 최적화 이슈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진행했었던 FGT를 통해 가장 많이 받았던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테이지의 길이가 너무 길다는 거였습니다. 기존의 스테이지는 모든 스테이지가 한 라운드당 2분에서 3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처음 기획했을 때는 플레이 타임이 너무 짧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테스트 반응은 길이로 인해 게임이 지루해진다는 평가를 받았고, 저희는 이런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여 스테이지 길이를 라운드당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로 대폭 조정하여 라운드를 플레이할 때마다 좀 더 속도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라운드당 플레이 타임이 줄어드는 대신 모든 라운드를 기존의 20라운드에서 32라운드로 늘리면서 각 라운드의 오브젝트를 더 풍성하게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플레이어가 라운드마다 각각 다른 플레이 경험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게임 중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내비게이터를 구현하여 플레이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게임 판다러쉬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귀여운 판다를 주제로 뒤뚱뒤뚱 거리는 몸짓으로 급하게 움직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판다와 급한 움직임이라는 러쉬를 붙여 판다러쉬라고 네이밍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게임의 최종 목표가 황금죽순을 찾는 것이기에 황금죽순을 향한 여정으로 지었습니다. 만약 저희 게임이 성공하게 된다면 부제만 바꿔서 2탄을 출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게임은 캐주얼 러닝 액션 게임으로 스테이지의 길이가 길지 않으며 분기점마다 세이브 포인트가 존재하기에 공부하다 지친 학생들, 퇴근하고 지친 직장인들, 간단한 조작법으로 게임을 즐기고 싶은 라이트 유저를 대상으로 주요 타겟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저희 게임의 키워드는 귀여운 판다와 함께하는 액션 쾌감, 내 마음대로 점프이고 게임의 특징과 핵심 재미를 살려 선정하였습니다. 저희 게임은 2D 액션 러닝 게임으로 다양한 엔딩 수집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과금이 필요 없는 무료 게임입니다. 한정된 목숨으로 엔딩까지 도달해야 하는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며 승부욕을 자극해 다이차 플레이를 유도하였습니다. 핵심 재미 부분으로는 유저가 직접 게이지를 모아 점프 거리를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이 기능은 기존 게임과는 다른 저희 게임만의 특별한 차별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또한 구르기 스킬을 발동하여 장애물을 부수는 모션에서 액션 쾌감을 얻을 수 있으며 다양한 아이템 수집 조건에 따라 엔딩이 달라집니다. 판다러쉬의 주요 인물에는 아기 판다와 엄마 판다가 있습니다. 엄마 판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엄마 판다의 껌딱지였던 아기 판다는 이제 말도 안 듣는 사춘기 철부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아기 판다의 관심사는 오직 황금죽순을 찾는 것뿐입니다. 엄마 판다는 말썽쟁이 아가 판다답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아기 판다를 혼내지만 항상 자식 생각뿐인 따뜻한 마음씨의 소유자입니다. 아기 판다는 얼마 전부터 황금죽순이 자꾸 꿈에 나타난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TV에서 황금죽순을 찾아오면 자신의 전 재산을 주겠다는 용인에 사는 푸씨의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이건 운명이라 생각하며 부자가 될 상상을 하며 아기 판다는 황금죽순을 찾기 위한 모험을 떠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판다 러쉬는 철없는 아기 판다가 황금죽순을 찾기 위해 떠나는 천방지축 모험기로 아기 판다의 도전과 성장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곳을 탐험하고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여 고난과 역경을 극복한 아기 판다는 어느새 자신의 성장한 모습을 발견하고 마침내 황금죽순을 향한 여정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성장하는 아기 판다의 모습을 지켜봐 주세요. 저희는 기존 게임과는 다른 저희 게임만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선 점프의 게이지를 접목시켜 유저가 직접 점프의 높이와 거리를 조절하여 장애물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덕분에 게임 플레이의 다양성을 더해주고 몰입감 높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특정 아이템 획득 시 발동되는 구르기 스킬 역시 역동적으로 장애물을 파괴하는 액션과 일시적으로 변하는 판다의 모습을 시각적 재미를 강화하고 쾌감을 선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재미 요소를 더해 유저들의 플레이 욕구를 자극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판다러쉬는 분기점에서 진입할 스테이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스테이지의 컨셉과 구성이 다르므로 유저가 원하는 맵을 직접 선택해 플레이함으로써 다양한 플레이 시간과 경험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게임의 재미를 증대하였습니다. 또한 한정된 목숨으로 스테이지 최종 클리어를 도전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집중력과 스릴을 느낄 수가 있어 흥미가 증가하고 승부욕을 자극하여 게임의 재미와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마지막으로 판다의 귀엽고 감동적인 엔딩 스토리를 통해 수집 욕구를 자극하여 다회차 플레이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유저의 플레이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엔딩으로 각 스테이지의 컨셉에 맞는 스토리를 제공하여 더욱 몰입이 가능합니다. 수집한 엔딩은 스토리 도감에서 다시 감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재미 요소들로 유저들의 플레이 욕구를 자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판다러쉬의 게임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 보이시나요? 흥미로우시다면 저희 팀이 진행한 마케팅과 함께 재미를 배가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팀의 마케팅 목표는 판다러쉬의 인지도 확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산도 인프라도 부족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입소문을 이용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2022 게임백서에 의하면 저희의 주 타겟층인 10대에서 30대가 모바일 게임을 받을 때 정보를 친구의 추천, 게임 플레이 영상, SNS를 통해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역시 인지도 확보와 게임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플랫폼과 영상을 이용해 홍보에 활용해야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전략에 따라 우선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판다러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인디게임 카페에 가입하여 6월부터 꾸준히 개발 일지를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통이 활발한 인스타그램을 통해 개발 일지 및 카툰, 카드뉴스 등 유저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로 활발한 소통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검색 유입량이 제일 많은 네이버 내 블로그를 따로 운영하여 개발 일지를 업로드하였습니다. 또한 메조미디어 2023 모바일 게임 업종 분석 리포트를 보면 10대에서 30대가 유튜브를 통해 게임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게임 플레이 영상으로 홍보를 진행하기 위해 유튜브 내 공식 계정을 개설하고 게임 플레이 쇼츠 영상을 올려 다양한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게임 정식 출시 전 저희 게임을 홍보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엔딩 장면 중 일부를 올려 제목 확원 이벤트도 열고 있습니다. 8월 13일까지 진행하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기 판다는 황금 죽순을 얻기 위해 모험을 떠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마침내 황금 죽순을 얻어냅니다. 그토록 원하던 황금 죽순을 얻은 아기 판다는 진정한 보물은 황금 죽순이 아니라 황금 죽순을 얻기 위해 노력해온 지난날의 경험과 성장한 자신임을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 일개미들도 게임의 완성을 위해 7주간 달려왔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지난 7주간의 경험과 성장한 저희였습니다. 우리만의 황금 죽순입니다. 첫 번째, 게임 개발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각자 담당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실전 경험 및 이해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라, 유니티, 기터브 등 다양한 작업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협업 툴의 중요성을 몸소 깨달았고 사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직무와의 협업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팀원끼리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본인의 일만 생각해서는 게임을 완성시킬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내일이 아니더라도 게임의 완성을 위해 발벗고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게임을 유저의 시선이 아닌 제작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개미들의 지난 7주간의 성장 기록을 보시겠습니다. 게임톤 오기 3팀 일개미들의 우당탕탕 성장일기. 보잘것없었던 첫 시작. 지금의 저희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가끔은 이렇게 무한루프에 빠져버리기도 하고 모서리에 끼어버리는 일도 정말 많았지만 우리의 일개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저희 게임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판다러시 황금죽순을 향한 여정을 만든 3팀 일개미들이었습니다.